내가 지금 센터에랑 나누고 있는 돈을 내가 다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네. 차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들어가셨대요. 그런 사례가 많죠. 들어가는 리소스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는 수업만 하면 됐지만 이거는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직원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영적으로 봤을 때 챙겨야 될 숫자들도 굉장히 많고 돈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종합예술이거든요. 한 종목만 하다가 갑자기 종합예술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지? 일반인들은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게 사실은 제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가 만약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소비자로 봤을 때는 악보 없이 연주를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뛰어난 연주자라서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재등록률이나 전환율이나 순추천지수나 뭐 이런 거를 꿰고 있어 이미. 그러면은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봐야지 알아. 저는 좀 어렵다. 모든 사람이 다 종합예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이터는 무조건 축적을 해놔야 쌓아놔야 내가 앞으로 브랜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확률도 높아지고. 네. 이제 마케팅에 대한 내용으로 네. 조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핀메이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인가요? 사실은 핀메이트가 시작된 것도 마케팅을 좀 어려워하는 강사분들이나 센터 대표님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당신네 회사라면 마케팅을 좀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랑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사실은 마케팅 상품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회사가 만들어진 거고 거기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어려워하는 강사나 센터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뭐 재등록률이 떨어져 데이터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발전하고 싶어 더 잘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돕는 거 그게 저희가 하는 일 같아요. 자연스럽게 고객이 모여서 상품이 생기고 회사가 생겨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냥 마케팅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객을 하고 맞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정성을 고객들이 먼저 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그게 자랑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회사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왜냐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랑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공동 대표님이나 아니면 팀원들은 전문가죠. 제가 마케팅 전문가냐?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저 마케팅 전문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먼저 찾으시는 분이 생기지 않았다라면 만들지 않거나 조금 더 뒤로 연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지금도. 매우 감사하다. 네, 매우 감사한 일이죠. 네, 브랜드를 어쨌든 공부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은 히스토리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사랑합니다. 진정성이 네. 너무 잘 보이는. 네. 그러면 좋은 마케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사실은 직군에 있진 않잖아요. 피트니스랑 웰니스라고 약간 한정 지었을 때는 저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사실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가치가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약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게 관계를 만드는 데에 마케팅의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산업이 지속적으로 새로 신규 유입이 되는 고객분들도 중요한데 계속 오래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규 매출보다 재등록 매출이 높은 산업군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신규보다는 재등록이나 전환율에 관심이 높아요. 데이터로 보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키워줄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포먼스 마케팅도 진행을 하지만 내부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하시겠네요? 저는 마케팅을 사실은 뭐 외부로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그리고 내부 마케팅 이 두 가지 마케팅으로 나뉘는데 외부 마케팅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의 타겟을 신규로 보고 있고 이제 내부 마케팅이 이제 이미 우리 회원분들인 분들을 사실은 타겟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직원들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사나 뭐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때도 직원분들, 강사분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분들을 타겟으로 한 이벤트나 행사가 많아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 같이 뭔가 만들어내는 행사들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대표님의 혹은 강사님들의 진정성을 알 수 있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풍족하게 느낄 수 있게 할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행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그리고 근데 그것도 되게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워낙 좀 자주 바뀌고 그런 부분이라서 워낙 경쟁자들도 많고 다들 자기가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케팅 회사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쉽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저희를 선택하게 만드는 게 저희 브랜딩이나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저랑 한 경험과 관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제가 할 일 같아요. 고객분들이 지금까지 담당해 오셨던 고객분들일 수도 있고 경험해 오신 회사들에서도 네. 그러실 수도 있고,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자주 하는 마케팅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기적인 이벤트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강사나 브랜드의 세계관 없이 컨텐츠만 계속 바뀌는 거. 회원관리 시스템이나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부재한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회원관리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부재를 어쨌든 책임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그걸 이제 포커스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 스튜디오나 센터나 강사들이 일일이 다 데이터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치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시스템이나 사람이나 브랜드가 계속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수업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를 데이터화 해주고 약간 시스템화 해주는 좋은 습관들이 생길 수 있게 화이팅! 감사합니다. 레드블루에 계셨는데 그때 이제 초기 멤버로 계셨었잖아요. 더군다나 운영 파트에 맡고 계셨고 그때의 경험이 궁금해요. 제가 횟수로 한 6년 정도 다녔는데 초기부터 있었어요. 아주 초창기부터 뭐 한 가맹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400개 정도 있을 때까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IT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체육과 나왔고, 근데 IT에 대한 지식을 아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다. 왜냐면 개발자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약간 생존이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체득할 수 있었다라는 어쨌든 이슈가 있었고, 원체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게, CRM을 판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서도 굉장히 약간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어쨌든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대표님들, 관리자들, 강사분들이랑 소통을 하게 됐어요. 몇 분인지 세보니까 5,000분이 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 지방, 심지어 해외에서도 연락이 오세요. 네, 뭐 종목도 뭐 이런 헬스나 뭐 필라테스, 뭐 요가 이런 건 기본이고, 막 태권도, 축구, 뭐 테니스, 수영, 이런 다양한 종목의 센터, 스튜디오 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랑 이제 운영 관련해 소통을 하겠죠. 프로그램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쨌든 잘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어요. 데이터로 치면 이분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뭘 걱정하시는지, 뭐를 고민하고 계신지, 뭘 제일 바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 알게 됐고, 저는 그 데이터를 사실은 좀 체득이 됐을 거 아니에요. 회사 정보는 가져 나올 수 없으니까 체득이 이제 제 뇌에 이렇게 쌓여 있을 텐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자산이죠. 그 레드블루에 다니면서 물론 거기 대표님, 이석훈 대표님 너무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라 저랑 전혀 다른 기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 정말 많이 배웠고요. IT적으로도, 세일즈적으로도, 마케팅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강사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사분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 강사분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시간과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가치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한계치가 명확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약에 뭐 7개씩 한다. 그러면은 한 140개에서 160개 사이를 하겠죠, 한 달이면. 네. 그러면은 수업 단가에 따라서 내가 벌 수 있는 내 급여도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사실은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보다 내일 내가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최대치를 찍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엔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뭘 할까요? 내 센터를 차리죠. 그럼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죠. 왜냐면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아지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고 질문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레드블루, 바디코디 회사를 그만둔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강사인 분들도 계시고 자기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궁금한 거를 질문한다던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단가를 높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레벨이 올라가고 연차가 차이면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내 단가도 훅훅훅훅 올라가는 게 좀 보여야 나 시니어 강사 돼야지, 나 이 씬에서 10년 20년 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나보다 10년 더한 선배님이 나랑 5,000원 차이밖에 안 나. 시간당 멘붕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이거 맞나? 다른 것도 경험해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일 고민이 많으시고 아마 지금도 제일 같을 거예요.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도 거의 다 비슷한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수업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지금 센터에랑 나누고 있는 돈을 내가 다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네. 차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들어가셨대요. 그런 사례가 많죠. 들어가는 리소스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는 수업만 하면 됐지만 이거는 이제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직원 인건비도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영적으로 봤을 때 챙겨야 될 숫자들도 굉장히 많고 돈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종합예술이거든요. 한 종목만 하다가 갑자기 종합예술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지? 일반인들은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게 사실은 제 의견입니다. 물론 저도 트레이너를 하다가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고 2년하고 바로 그 센터를 인수한 거거든요. 물론 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예, 매출도 잘 유지하고 잘하는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3-4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1-2년 동안. 굉장히 어렵다. 생각보다. 그래서 주변에도 저 뭐 센터 오픈하는데 피드백 좀 주세요. 막 상담 이제 신청 오고 그러거든요. 차리려고 하는데 피드백 좀 주세요. 이러는데 그냥 저는 지금 응원해 줍니다.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이미 도파민이 지금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하지 않거든요. 제 경험상. 그러면은 응원해 주는 게 사실은 선배의 역할인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응원해 줍니다. 제가 다른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패할 경험을 뺏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회를 뺏지 않기 위해서 잘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 있습니다. 대표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피트니스 안에 있는 산업은 웬만한 건 다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선구자이시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있고 말씀을 아끼시는 것도 있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만약에 이제 뭔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솔직한 데이터나 아니면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해외 브랜드들이 왜 정착을 못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센터가 브랜드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망해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 연락 주시면 저는 마케팅을 무조건 해라 브랜딩을 해라 라기보다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 반대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요. 대화를 하면서. 저도 대화하면서 정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좀 쉽게 해야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브랜딩과 마케팅을 핀메이트는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앞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뭐 브랜딩이 약간 세계관이고 그 마케팅은 전달하는 구조나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둘 중 하나만 하면은 약간 가능은 하지만 성장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쉬운 것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나다움을 찾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 나는 뭘 잘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뭘 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심지어 저도 아직 못 해본 게 많거든요. 사실 이 마케팅 에이전시도 못 해본 거였잖아요. 해보니까 나는 내부 브랜딩이나 마케팅은 잘하는 편이네. 근데 외부는 어렵네. 생각보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나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나는 내부 브랜딩 마케팅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일반 강사님들이나 그 센터 대표님들이나 관리자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자기 자신한테 먼저 질문해보고 한번 작게 경험 빠르게 해보고 이런 용기를 갖고 빠르게 해보는 걸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야 알게 돼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뭐는 잘하는데 흥미가 없고 뭐는 못하는데 계속 뭔가 잘해지고 싶어지고 이런 내 호기심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판단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단기적으로 네. 매출은 나오지만 장기적인 성장이 막히는 브랜드들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을까요? 저는 저한테도 많이 좀 질책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관성이 없고 혹은 부족하고 관계나 신뢰가 누적되지 않는 거. 안 왔는데 뭔가 시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인 성장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그게 어느 정도 시도되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고 쌓인 상태에서 시도를 하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결과물이 좋을 확률도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좋아져서 고백을 할 때도 그냥 이 사람한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를 못해. 근데 모르겠어. 나는 그냥 고백할래. 라고 했을 때랑 여러 테스트를 해보고 관계를 쌓고 선물도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어느 정도 좋은 시그널을 받았을 때 그때 고백하는 거랑은 확률 차이가 저는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랑 거의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이제 해주셨던 얘기 중에 대표는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굉장히 심금 울렸습니다. 네, 엄청나게 고백을 해야죠. 앞으로 엄청 고백하실 겁니다. 문어발로 이렇게. 문어발이어도 괜찮다. 네, 합법적이다. 피트니스 산업군이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고객관리 시스템에는 어떤 기능과 흐름을 갖춰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뉘앙스인데 회원들의 데이터, 그 다음에 회원들의 목표,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 저도 이제 CRM 회원관리 프로그램 회사에 있다 보니까 여러 다른 회원관리 프로그램 회사들의 제품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UX, CX 약간 이런 고객 경험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 뎁스 하나만 깊은데도 클릭을 안 하고 안 들어가고 전환율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로 만들까가 지금은 좀 많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워낙 잘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다 많은 비용을 써서 대부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근데 그게 우리 거를 왜 많이 안 쓰지? 약간 이런 의문이 생겼을 때 사실 봐야 될 거는 그 고객들의 수가 아니라 이게 고객 경험이 어떤지를 보는 게 그와 관련된 숫자를 보는 게 훨씬 더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웹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이게 얼마나 쉽지? 얼마나 쉽게 보여주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안에는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보여주지만 쓰는 강사, 쓰는 회원, 쓰는 담당자, 관리자, 대표님들은 쉬워야 된다. 근데 그 쉽고 편하게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면 중간에 바꾸는 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구나. 네, 굉장히 많은 돈과 리소스가 들어가는구나는 걸 느끼면서 그래야 많이 쓸 수 있으니까. 핀메이트가 고객에게 약속하는 단 하나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 인생의 모토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대표님을 만나서 대표님 삶이나 인생 혹은 이 시간에 단 플러스 1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욕심은 사실은 없어요. 플러스 1이라도 되면 괜찮다.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근데 그런 사실은 생각이나 가치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이런 재방문이나 재등록률이 높아지는 브랜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단 한 명이라도 그러면 일단 저는 떳떳합니다. 매출은 잘 모르겠어요. 이걸 한다고 해서 확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안에 계신 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이 기존에 있는 회원분들이 이제 그거를 대표님이나 강사분들이 느끼고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매출이지 이제 매출부터 키우는 거는 돈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마케팅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같은 일을 해도 핀메이트가 하면 다르게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중심을 사람에 둡니다. 사람 중심으로 브랜딩을 해요.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 중심의 브랜딩이랑 그 다음에 실행 기반으로 쉬운 마케팅을 동시에 하는 게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스튜디오 대표님이시다, 센터 대표님이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간 이 대표님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지? 그걸 잘 표현하고 계시나? 혹은 잘 표현하지 못하고 계시나? 약간 그런 거부터 먼저 찾아드리는 거. 질문하고 소통해서 질문하고 소통한다고 해서 확 계약이 성사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기여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저희는 계약 못 해요. 안 해요. 뭔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뭔가 사람에 좀 포커스를 해서 브랜딩하고 그리고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은 저희 목표이긴 해요. 계속 저희 마케팅 회사를 구독해 주시고 쓰시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나중에는 약간 파트너의 협업 관계로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저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사실 저희 전략입니다. 핀메이트가 가장 자신 있는
업종이나 고객 유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이유도 궁금합니다. 관계 기반으로 성장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좀 피드백을 드리거나 소통을 하거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관계 기반의 마케팅?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쓴 책 주제나 내용이랑 비슷하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팬으로 만드는 방법인 거죠. 그걸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뭐 그게 정답일 수는 없지만 계속 시도할 수 있게 옆에서 응원해드리고 빠르게 시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한 명 쌓이고 다시 한 명이 쌓이고 이거를 실제로 좀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것부터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할 일 같아요. 설령 누구든 할 수 있다고 해도 대표님만한 핀메이트만한 진정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은 저희 회사가 진정성의 이유는 마케팅이 메인 수익 모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마케팅이 메인 모델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하면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매출에 포커스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출이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면 수익에 더 많이 남겨야 되니까 더 많이 남기는 구조로 가야겠죠. 이만큼 해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해주는 것보다 대대행을 맡기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결론은 저는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이들한테는 많이 남겨지는 게 없는 구조다. 마케팅 에이전시나 마케팅 대행사 회사가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낀 마케팅 쪽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것뿐만 아니라 마케팅 회사에서 공간대간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러닝스테이션이나 이런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 수분크림도 한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다른 수익 구조를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것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그런 쪽에서 좀 수익을 만드는 거를 주로 삼아야 저희가 좀 진정성 있게 가려가면서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마어마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객이 한 팀이었다가 두 팀, 세 팀, 네 팀 이렇게 늘어나고 저희 제품도 하나 팔렸다가 이제 두 개, 세 개, 4개 판매가 되고 러닝스테이션 이제 예를 들어서 멤버들도 한 명이었다가 2명, 3명, 1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뭐 공간대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게 사실은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회사의 뭔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러니까 다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의 마케팅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콘텐츠가 되게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근데 이제 콘텐츠가 너무 많아지고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태도나 철학 같은 내부 브랜딩, 내부 세계관이 브랜드 선택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랑 동갑인 기안84 외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고 저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약간 세계관이나 태도나 철학에 되게 관심 있어하고 젊은 친구들도 거기에 좀 열광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컨텐츠로 활용이 되고 찾게 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사실은 더 좀 브랜드 선택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다. 26년도는 더 바뀌어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견입니다. 앞으로 고객들이 어떤 기준으로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마케팅 회사를 선택해 본 적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센터를 어쨌든 운영을 했었고 이런 IT 회사에서도 오래 있었고 하다 보니까 마케팅 회사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큰 데를 골랐거든요. 그러다가 좀 피를 봤어요. 세일즈는 엄청 잘해요. 보고서 기가 막히게 와요. 근데 소통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원 오브 댐이니까. 그러니까 수천 개의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있는 시스템이 태워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매출도 좋지만 우리 브랜드, 우리 센터랑 핏이 맞고 브랜드 구조를 잘 잡아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는 반대로 그렇게 이제 마케팅 회사를 좀 세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름을 핏메이트라고 지었습니다. 되게 현장에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핏하게 다가갈 수 있는 메이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이름을 되게 단순하게 빠르게 지었어요. 공동대표랑 같이. 그냥 그걸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회사 잘 하고 있는지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할지도 고민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매력을 물어보나?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나? 너무 데이터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좀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 브랜드에 좀 핏한 회사를 찾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회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없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있었는데 그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께서는 그 경험을 다 해오셨기 때문에 양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만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손길에 다 닿기 위해서 네. 그런 부분이 또 진정성이 많이 보이는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 깜냥이 안 돼요. 클라이언트들이 5개가 넘어가게 되면 제 손이 닿는 횟수가 줄어들고 빈도나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더 많아질지. 근데 지금은 3, 4, 5개도 버겁다. 대표님께서 또 러닝스테이션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주세요. 러닝스테이션은 지역 근처에서 선정릉 러닝스테이션이거든요. 이 지역 근처에서 살고 있는 어쨌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을 위해 사실은 만들었어요. 제가 새벽이랑 그리고 저녁 늦게 이 부근에서 하도 이제 러닝 붐이니까 뛰시는 분들이 많나? 평소 낮에도 좀 있으신데? 라고 해서 이제 한 5, 6개월 전부터 여기를 좀 봐왔는데 그 시간대에 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가 선정릉이 뛰기가 되게 좋거든요. 외곽을 뛰기가. 근데 그분들이 앉아서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 시간대는 문을 닫으니까 여기 매장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의자나 아니면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자부터 좀 세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어떤 특정 이름을 지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 동네 주민분들이나 러너들이나 워커들이나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름을 일단 러닝스테이션으로 지어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외부에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많이 앉아서 쉬시고 사진 찍고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 하면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하셔서 점점 좀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 여기 메자닌 공간 내부로도 좀 확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좀 연락 오신 분들도 있어요. 러닝스테이션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여기가 또 잘 운영이 되면은 거기로도 좀 확장하고 수분크림 저희가 판매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호호보보거든요. 사실 호호보보의 러닝스테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분크림이 하니까 촉촉하게 이들의 약간 쉼이나 심신을 좀 보호해주고 응원해주는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호보보의 러닝스테이션이라고 만들었고 그게 지금은 꽁냥꽁냥 저희끼리 재밌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또 오래 갈지 퍼질지는 잘 모르죠. 해봐야 아는 거죠.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이런 것도 여시잖아요. 네, 행사는 뭐 매주 진행하는 건 루틴하게 진행되는 건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혼띠런이라고 해서 2가지 컨셉으로 진행을 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저녁에 7시에 모여서 같이 몸 풀고 이야기하고 뛰면서 헤어져요.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시간을 8시로 정해요. 저녁 8시. 그 다음에 8시까지 뛰고 모이시죠? 라고 해서 뛰고 모여서 고구마를 구워 먹어요. 고구마런 이런 거. 요게 이제 매주 진행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2, 3달에 한 번씩 기부 러닝을 합니다. 이들이 뭔가 참가비를 내고 뛰고 그 다음에 그 참가비 갖다가 기부처에다가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 2가지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반응이 좋아서 조금 더 자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러닝이 붐이라서 괜히 저는 붐이면 하기 싫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하기 쉽고 편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행사들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회는 안 합니다. 굉장히 이색적이고 재밌는 콘텐츠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죠. 핀메이트가 향후 3년 안에 달성하려는 브랜드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사나 센터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툴을 통해서 스스로 브랜딩을 통해서 스스로 마케팅 하는 걸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거 그거를 저희가 계속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거 기여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노생이잖아요. 마케팅 회사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많이 시도해 봐야 되고 그런 많은 툴과 경험을 해봐야 그게 사실은 답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응원해주고 오랫동안 좀 지지해주는 거 사실은 그건 마케팅 에이전시 회사가 매출이 안 좋아서 잘 안 돼서 없어졌어. 그래도 저는 혼자는 할 거예요. 하고 있었고 계속. 사실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회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브랜딩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수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완전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에 이미 데이터화 해주는 그런 툴이나 IT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일상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보는 것 자체를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반인들도 이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감정을 구조로 바꿔주는 언어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필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베이직이다. 그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좀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저희 같은 뭔가 회사나 브랜드의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의 자산을 지표화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님만의 방법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방법론을 지금 그냥 사실은 좀 부족하지만 이대로 좀 해보고 있거든요. 브랜드 자산이나 데이터를 뭔가 축적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선뜻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공공 데이터로 네. 이제 모수를 잡고 3위 CRM, 정확히는 이제 ERP 회사들의 고객사 수, 공개적으로 공개된 고객사 수로 나눠봤는데 유사 업종, 요가나 필라테스까지 합치면은 23%인가 26%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화 시키는 시스템을. 네네네. 물론 뭐 엑셀이나 수기장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제가 계산하는 걸 기반으로 70% 정도는 어떻게 공백을 메꿔야 하나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뭔가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것도 반대로 또 그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주요 브랜드 자산 데이터라고 하면 뭐 재등록률? 되게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재등록률의 기준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뭐 이런 거. 그거는 약간 종목이나 그 센터의 특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이제 체험에서 예를 들어서 정규 이제 회원권으로 전환되는 전환율이라던가, 관계와 관련된 데이터들, 뭐 참석률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브랜드와 관련된 언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소통했던 그 강사가 회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나오는 브랜드 언어들,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약간 이런 거. 이 정도가 브랜드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와 관련된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많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근데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그래도 건강검진 받듯이 브랜드의 건강도를 좀 측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브랜드가 요거를 좀 측정하고 있어. 이미 측정하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좀 건강한 편이네. 또 발전 가능성도 꽤 있네. 근데 뭔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가 만약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소비자로 봤을 때는 악보 없이 연주를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뛰어난 연주자라서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재등록률이나 전환율이나 순추천 지수나 뭐 이런 거를 꿰고 있어. 이미. 그러면은 괜찮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봐야지 알아. 저는 좀 어렵다. 모든 사람이 다 종합예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이터는 무조건 축적을 해놔야, 쌓아놔야 내가 앞으로 브랜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확률도 높아지고. 네. 인터뷰 끝났는데 이렇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인터뷰를 사실 처음 해보거든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마케팅, 브랜딩 뭐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뭐 인터뷰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소비자에 가까워요. 네, 소비자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소비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원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외치고 싶냐면 나 좀 봐주세요.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SNS에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럴듯한 컨텐츠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현장에서 매일 보고 있는 내게 좀 집중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사실은 결국 모든 답은 사람한테 있다는 거를 저는 인터뷰하면서 다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인터뷰하는 동안 저는 딴 생각 거의 안 했거든요. 거의 인터뷰에 좀 집중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너무 다양하게 귀한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당신은 이미 인플루언서입니다 라는 되게 닭살 돋는 그런 제목이잖아요. 이거를 쓴 이유가 정말 저는 많이 강사분들을 응원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트레이너나 강사였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제가 의사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정말로. 그만큼 직접적으로 약간 회원분들이나 고객분들의 일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있고 깊이 관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플루언서가 돼야 된다. 뭔가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내 몸을 갈아 넣고 있다.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시작이 저는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고객들, 회원들한테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게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내가 잘 될 수 있는 확률 혹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언제든지 제가 엄청나게 큰 인사이트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이쪽 시내에 있는 얻었던 그런 인사이트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용기 내서 DM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커피챗이든 아니면은 대화든 모임이든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